안녕하세요. 트롯의 내일을 열어가는 큰 힘. 트롯 공식 뉴스 채널 트로트페이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가 결국 선우응숙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한때는 가정에서 남편이자 형부로 있던 유심재. 이젠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동안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집안에서 최소한의 옷만 걸친 채생활하고 피해자를 성추행하려 했다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유심한 유영재는 끝까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성추행을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해였을까요? 의장재가 결국 선우응숙의 친언니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서 즉시 구속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반론 인터뷰까지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선우응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우응숙과 유영재의 이혼 배경이었던 혼인 취소 소송과 맞물려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사건의 전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재는 선우응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경찰은 성폭력 혐의를 인정해 수원지 방검찰청 성남지청을 통해 유영재를 기소했어요. 노종원 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비방글이 계속된다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우응숙의 친언니는 경찰 조사에서 유영재가 2023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대한 녹취록과 함께 공황장애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선우응숙의 친언니는 유영재의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서 성폭행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사건 당시 유심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본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몇 건의 긴급 입원하기도 했지만 검찰 측은 모든 증거를 종합한 결과 유심재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채널A의 프로그램 강력한 사팀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며 선우응숙의 친언니의 경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우응숙의 친언니는 유영재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중단했다고 진술하며 녹취 파일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사회심리학자 최창호 박사는 성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성폭행과 다름없다고 평가했으며 문제는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피해자의 입장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최창호 박사는 강제추행이 성폭행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강조했으며 선우응숙은 전 남편 이영하와 이혼 후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알려진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으나 이번 사건이 밝혀지면서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유영재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우응숙의 변호인 노종원 변호사는 유영재가 선우응숙의 친언니를 5차례 이상 강제 추행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유영재는 당시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고 변명했지만 으사스나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영재는 재혼 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혼인 취소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유영재의 강제 추행 혐의가 기소됨에 따라 앞으로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은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우응숙과 유영재의 이혼 및 혼인 취소 소송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추가적인 스캔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두 사람의 결혼 생활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박55 집안에서 생활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유심재가 집에서 옷을 입지 않고 생활했고 기도하스 및 겉옷만 벗은 게 아니라 속옷까지 입지 않은 상태로 주로 생활했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선우응숙의 언니가 가사일을 돕기 위해 집에 자주 방문했다고도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집에 머물면서 최소한의 속옷은 착용하게 됐다는 점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죠. 특히 촬영이 있는 동안에도 유영재가 최소한의 옷만 걸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선우응숙의 집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고 언니가 수시로 오가며 가사일을 도와주던 공간이었어요. 선우응숙의 언니는 빨래나 청소 같은 집안일을 자주 도와주었고 때로는 그 집에서 숙식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유영재는 선우응숙이 자리를 비운 상황을 이용해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구체적인 행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아이와 같은 내용은 사건 수사 중에 드러난 사실들이며 선우응숙 측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이 사적 영역에 관련된 부분임을 강조했어요. 강제 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자는 혼인 후에도 선홍숙에게 따뜻한 위로는커녕 집을 나가 새벽에 들어오고 정작 자신이 아플 때 보호해준다고 했으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선홍숙의 언니에게까지 몹쓸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때문에 선홍숙이 큰 충격을 받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언니분은 처음에 부끄럽고 두려워서 말을 못했고 선홍숙이 이혼을 한다고 하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우영재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외로워 보였다고 변명했다니 이건 변명으로도 통하지 않을 말이라며 뒤거선 켜해주고 있습니다. 화이모숙의 언니는 유심재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큰 내심감을 느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언니분은 유영재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지지해주고 정신적인 버팀목 역할을 했는데 그런 언니에게 몹쓸 짓을 하고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기 힘들죠. 선홍숙은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오성으로 가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영재는 병원에 입원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면제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선홍숙 측의 변호사는 그 주장이 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홍숙의 언니가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을 때도 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서 유영재가 현행범으로 구속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언니분은 유심재로부터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녹취 파일과 공황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그 동안의 고통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입니다. 노쿠전 변명으로 이 사태를 넘기려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유영재는 혼인 신고 후에도 자신의 이상형이 선홍숙이 아니라 배우 손예진이라고 말하며 선홍숙에게 큰 상처를 준 바 있습니다. 선홍숙은 그 말을 듣고도 쿨하게 넘기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겠지요. 태비씨님, 저것에는 과거에도 동거 중이던 여자를 팽개치고 선홍숙과 새롭게 시작했던 적이 있어서 원사건도 그때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유영재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겼고 특히 선홍숙의 언니에게 저지른 일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홍숙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동안의 아픔을 딛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정재의 행동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많은 이들이 그를 향해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유영재는 과거에도 술을 즐기고 여러 차례 실수를 반복했던 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조차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코산 자음재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의도로 행동한 적이 없어요. 당시 집안에서 옷을 좀 자유롭게 입고 생활한 건 맞지만 그건 전적으로 제 평소 습관일 뿐이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집에서는 편하게 지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성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어요. 친언니 앞에서 제가 무슨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가족인데 말이죠. 제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었겠고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 처음엔 성격 차이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세우는 건 정말 부당합니다. 제가 일부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려 했다거나 성적인 의도로 접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 모든 행동은 단지 편안함을 추구한 것뿐이었어요. 오직 제가 이런 혐의로 구속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정에서의 진실 규명이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시키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처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